아니 오딘 프로가 12만원? 와, 오딘 프로 3년 전에 나온 스냅드래곤 845가 달린 게임기인데, 야, 이게 12만원. 지금 사는 거는 정말 애매하긴 한데 가격이 12만원. 와, 이거는 진짜 고민되는데 안되겠다. 고민은 품절을 부를 뿐. 빨리 사자. 링크 어딨어, 링크.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AYN사의 오딘 프로 정발 버전이 국내 한 업체의 창고 대방출로 12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택배비까지 하면 12만 3천원인데 12만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또 그 구매한 제품이 쓸모가 없는 제품이라면 12만원도 상당히 큰 돈이긴 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걸 살까 말까. 물론 지금은 다 품절이 돼서 이제 구매할 수 없게 되었지만, 자, 정발 버전 AYN과 원스토어가 공동 개발하여 만든 제품으로 국내 정발 버전인데 당시에는 39만 9천원에 판매가 되었죠. 그게 12만원에 풀렸으니까 거의 3분의 1보다 더 아래의 가격인데, 과연 12만원으로 산 이 게임기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쓸모가 있을지 이번 리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또 중고로 많이 나오겠죠. 샀다가 조금 써보고 분명히 방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이제 중고로 나오면 아마 조금 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만원, 15만원 이 정도 올려놓을 것도 같긴 한데, 내부 구성은 이렇습니다. 설명서와 USB 타입C 케이블, 그리고 이 본체. 네, 이 제품 오딘 프로 2022년에 나온 제품이죠. 3년 전 제품인데 여기 들어간 스냅드래곤 845 갤럭시 S9에 들어간 AP입니다. 갤럭시 S9이 2018년에 나왔기 때문에 7년 전에 플래그십이었던 AP죠. 그리고 이 제품은 국내 정발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오딘 로고 옆에 국내 안드로이드 마켓인 원스토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39만 9천원이었기 때문에 퀄리티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게임기답게 쿨링팬이 있어서 이렇게 흡기 배기도 이렇게 있고, 마이크로 HDMI 포트, 마이크로 SD 포트, 스냅드래곤 845에 이런 외부 출력도 있고 SD 카드도 들어가고, 이 화면 사이즈가 7인치만 됐어도 이거 자체로 그냥 태블릿처럼 써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6인치, 정확히는 5.98인치죠. IPS 디스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창고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이슈, 그리고 이 제품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크랙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 건 없고, 마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게임기 중에서 상당히 큰 화면, 그리고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화면 그동안 봐오던 작은 안드로이드 기기보다 보니까 상당히 화면 크죠. 7년 전 AP인데 이걸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지 성능이나 이런 거 간단히 살펴보고 한번 여러 가지 게임들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ALR 버튼, 그리고 트리거 감각 괜찮은데 이 뒤에 후면에 있는 두 개의 버튼도 상당히 감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단점이 이 아날로그 좀 작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작아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키는 또각또각 괜찮은 것 같고, 버튼은 살짝 빡빡합니다. 그리고 원래 안드로이드 기기면은 백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홈 버튼밖에 없고, 그리고 셀렉트 스타트에 원스토어라고 또 써있네요. 네, 배터리 상태가 안 좋으면은 배터리가 뚝뚝 떨어질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양품을 뽑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이제 이 제품 성능 궁금하시겠죠? 한번 성능, 스냅드래곤 845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게임기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게임기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눅스 게임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TSP 5인치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도 다른 게임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라서 사용할 때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여기 놓고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TSP의 AP는 A133이 들어가 있습니다. 쿼드코어 1.8GHz.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리뷰했던 RK3566이 들어간 E6 플러스 게임기. 이 제품은 원래 리눅스 게임기로 나왔는데, 네, 안드로이드도 되고 터치도 되죠. RK3566과 A133 똑같은 쿼드코어 1.8GHz라서 뭐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니 SoC에 T618이 들어간 RG405M. 네, 이 제품. 아마 성능으로 보면 이 두 제품이 낫고 T618이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 845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T618 성능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뭐 비슷한 제품으로 S92X가 들어간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가 있죠. 요 두 제품이 성능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정도 놓고 제가 여기까지 이제 안드로이드 제품 리뷰를 하고 뭐 요거까지 쓰고 RG405V도 썼었죠. 거기까지 쓰고 나니까 뭐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안드로이드 게임기가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어서 요때부터 거의 안드로이드 게임기에 대한 관심을 끊고 리뷰도 안 했었죠. 그러고 이제 안드로이드 게임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또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포켓 미크로 헬리오 G99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성능이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요 두 제품은 비슷한데 요 제품은 리눅스니까 벤치마크 하기가 좀 어렵고 안드로이드 제품들로 해서 벤치마크를 이렇게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긱벤치를 돌려서 성능 한번 비교해서 오딘 프로 지금도 괜찮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요 제품은 긱벤치가 안 돌아가네요. 긱벤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일단은 뭐 당연히 제일 낫기 때문에 이렇게 새 제품 한번 긱벤치 돌려보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리오 G99이 스냅드래곤 845에 비해서 멀티코어 10% 정도 앞서고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45와 T618을 비교해보면 20% 정도 멀티코어가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냅드래곤이기 때문에 헬리오와 비교했을 때 CPU 벤치마크가 10% 차이가 난다고 해서 에뮬이나 게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은 GPU가 오버클럭된 GPU이기 때문에 같은 스냅드래곤 845 기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냅니다. 즉 이 둘의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딘 프로가 더 앞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게임을 돌려서 프레임 나오는 거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P 게임 갓 오브 워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벌칸 그리고 PSP 3배로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생략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프레임) (37프레임) 그리고 61 61 네, 거의 같게 나오죠. 성능이 이 두 게임기는 조금 보시면 뭐 어렵죠. 오딘 프로 아주 시원시원하고 프레임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오딘 프로는 60프레임에서 전혀 떨어지지가 않는데 포켓 미크로는 40프레임으로 떨어지고 58, 57, 59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네요. 요거는 거의 고정입니다. 이 게임기도 PSP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고 PS2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지금이 12만원 주고 산 이 게임기 PSP 게임은 뭐 거의 100% 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스와이프 하면은 프레임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CPU 온도, 메모리 온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온도라든가 UMPC의 그런 기능들을 여기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났는데 배터리가 81%. 네, 배터리 양품으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6인치의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기기이기 때문에 뭐 원하는 앱들 깔아서 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가 10이기 때문에 호환성에 있어서는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 뭐 이 정도 속도 유튜브 보는데 큰 무리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 게임들 뭐 이런 것들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1080p의 고해상도인데 와이드바인 L3인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스피커가 이 뒤에 있는데 그동안 뭐 여러 UMPC들 쓰다 보니까 음질은 조금 그런 기기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음량도 중간 정도가 이 정도니까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그리고 음질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화면 아주 크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게임할 때 시야각도 좋고. 런처가 발사통. 네, 런처 들어와 봤는데 여기에 게임을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몇 가지 설정도 이렇게 나오고, 로커 조명, 이렇게 조명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라이트도, 그리고 성능 모드, 고성능, 팬이 계속 돕니다. 네, 성능 모드로 놓고, 사무실, 네, 뭐 이런 것만 봐도 번역이 개판이죠. 그만두다. 네, 전혀 검수 안 한 티가 확 나죠. 제가 한 게임은 뭐 저사양 게임이지만 웬만한 안드로이드 게임들 뭐 고사양 외에는 대부분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리모트 플레이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가격에 구매했는데 리모트 플레이들이 다 원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최고죠. 네, 그러면 우선 스팀 링크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스팀 링크 접속이 되었고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FHD 해상도이기 때문에 뭐 다른 5인치대의 그런 안드로이드 게임기에 비해서 뭐 이 리모트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죠. 이 정도면. 네, 살짝 딜레이가 있긴 한데 격투 액션 같은 거 아니고서는 이 정도면 뭐 플레이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스팀 링크 보셨고, PS 리모트는 소니 공식 앱은 뭐 이런 기기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듀얼센스 외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PX 플레이라는 유료 앱을 사용해야 리모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트 용으로는 뭐 이 가격이라면은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리모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네, 뭐 화질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살짝 딜레이가 있긴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000원에 샀을 경우에는 PS 포탈 반 가격도 안 되는데 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자, 이제 에뮬 게임을 해볼 차례인데 제가 PSP 비교할 때 정상 모드로 했었습니다. 지금 성능 모드인데 정상 모드에서도 헬리오 G99보다 성능이 높게 나왔는데 성능 모드나 고성능 모드로 놓고 하면 프레임 유지가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능 모드는 소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능 모드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S2 버추어 파이터 정도는 뭐 풀 프레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수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지금 뭐 거의 59, 60 프레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버추어 파이터가 생각보다 잘 돌아가서 철권 태그를 해봤는데 역시 철권 태그는 어렵네요. 네. 자, 뭐 고성능 모드로 놔도 마찬가지죠. 네, 하지만 이런 2D 게임들 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죠. 네, 60 프레임 안정적으로 뽑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끊김이 있긴 하네요. 이 정도면 PS2의 뭐 RPG라든가 여러 게임들 정말 즐길 게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돌핀 에뮬레이터 게임 큐브 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게임 큐브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뭐 거의 풀 프레임이죠. 29.9 뭐 이 정도 나오는 걸 봐서는 프레임 전혀 떨어지지 않죠. 29.9 뭐 이 정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큐브 게임들은 아주 원활하게 대부분의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고, 이제 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진동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60프레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50프레임 중반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할만하죠. 진동도 상당히 쓸만하고, 자, 이렇게 여러가지 용도, 그리고 게임, 에뮬레이터 게임, 리모트 게임까지 보셨습니다. 12만원이라면 이 정도 되는 성능, 정말 오래된 AP긴 한데 GPU에 약간의 튜닝이 되어 있고 쿨링팬이 들어가 있어서 스로틀링 없이 프레임이 유지되는 점, 이런 장점이 있고, 화질도 1080p IPS 디스플레이, 영상 보기에도 괜찮고 게임할 때도 정말 좋은 화질을 보여주었고, 진동도 괜찮고 사운드가 조금 떨어지고 아날로그가 너무 작고 낮아서 불편한 점, 그 정도 단점이 있을 것 같고, 12만원이고 6인치 이상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없는 분인데 기기 욕심이 좀 있다, 그런 분이라면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기기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지금 배터리 성능도 좋고 쿨링팬도 잘 작동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이 아주 좋은 양품을 뽑은 것 같습니다. 발매된 지 3년이나 지난 게임기가 신품으로 재고 떨이가 나와서 한번 구매해 봤는데, 지금 그 돈을 주고 사기엔 아깝지만 이런 대체품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고도 아마 비슷한 가격에 나오면 바로바로 팔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대부분 다 가격을 올려서 팔긴 하겠죠. 근데 중고로 15만원 이상에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체 게임기들이 많기 때문에 할인할 때 RG 556 같은 게임기 그런 거 하나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레트로이드 포켓 시리즈 조금 더 주고 사는 게 낫습니다. 분명히 요거 정가에는 안 올릴 걸로 생각이 되고, 12만원에 올리면 바로 팔리겠죠. 정말 이렇게 저렴하게 득템한 오래된, 사실 오래된 것도 아닌데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정말 저성능의 게임기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 게임기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고,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 PS2 게임 정도 하기 어려울 뿐이지 대부분의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기로서 디스플레이 외부 출력도 되고 마이크로 SD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12만원에 구매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중고로 아마 쏟아져 나올 테고, 또 아마 재고로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15만원에 어디서 또 풀렸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15만원은 안 되고 12만원에는 아마 안 풀릴 것 같고 13만 5천원 이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거 보시고 비슷한 제품 없는 분들, 하나 구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